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중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 무엇일지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 작년부터 서울해상법원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새롭게 시행된 이 제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제도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가장 큰 실수 과연 뭘까요? 채권자를 누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이 원칙적으로 면책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채권이 너무 오래돼서 여러 번 양도되고 본인도 내가 어디에서 대출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고 또 채권자 쪽에서도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하면 채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개인 파산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있어서 나중에 그 채권자가 별도로 또 소송이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면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채권이 누락됐을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간편한 것은 채권자가 이제 막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소송 절차에서 내가 이미 면책을 받았다. 그런데 이 채권이 존재하는 걸 알지 못하고 누락이 됐다. 이렇게 항변으로 제출하고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가장 간편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였어요. 아니면 공증을 내가 예전에 해줘서 그 공증 문서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압류가 막 들어올 수 있죠. 이때는 청구 이의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락된 걸 내가 알게는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톡촉장이 날라와서 알 수도 있겠죠. 아직 상대방이 소송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러면 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면책 확인해소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면책을 받았고 이 채권을 누락이 됐지만 같이 면책이 된 걸로 확인해 달라고 해서 면책 확인해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이 세 가지 방법 문제점, 아무래도 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해상법원에서 7월 12일자 보도자료로 새롭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채권 재파산 신청하는 것을 받아주겠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이 제도의 의미는 첫 번째는 원래 개인 파산이라는 것은 한번 면책 결정을 받으면 7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락된 채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7년 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면책받았는데 이번 달에서야 면책에 누락된 채권이 있다는 걸 알았어도 바로 신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는 7년이 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면 당연히 기각이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누락채권 재파산 신청으로 들어가면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에서 면책 확인해소, 청구 이해소,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변으로 다투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거였냐면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을 했어야 돼요. 악의로라는 말은 알면서도 일부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 채권도 있다는 걸 알면서 파산 신청할 때 그 채권을 일부러 안 넣은 경우, 아니면 실수로 그 채권을 빠뜨린 경우, 채권이 존재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못 넣은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 절차에서 이게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되고 이걸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를 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새롭게 시행된 누락채권 재파산 신청에서는 이 악의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 그 채권을 넣지 않고 면책을 받았더라도 재파산 신청할 때 그냥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절차가 좀 간편해진 면이 있죠. 저희가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작년에 9월 달에 사건을 접수해 봤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사업을 좀 크게 경영하시다가 부도가 나셨던 분인데 뭐 실수로 그 채권자 중에서 거래처 채권이 하나가 누락이 된 거예요. 금액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면책을 받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작년 9월에 제도가 시행되고 아주 빨리 저희가 이제 처음 접수를 해봤습니다. 그게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 달에. 무단히 면책 결정을 잘 받는 걸로 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면책 확인해소라든가 청구 이해 소송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악의가 아니었다, 몰랐기 때문에 누락됐다, 이걸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소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누락채권 재파산 신청 제도를 통해서 그게 판단사항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난하게 면책 결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누락채권 재파산 신청 제도가 그냥 쉽게 되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처음에 파산 신청하셨던 분과 동일하게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받으셔야 되고 파산관제인 조사를 다 받으시고 나서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어야 면책 결정을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의 변화가 있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파산 면책 받을 때는 뭐 소득도 별로 없고 재산도 없는 분이어서 면책을 쉽게 받았던 분이 면책 이후에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이 꽤 있어요. 아니면 또 재산을 열심히 모아서 재산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은 누락채권 발견돼서 재파산 신청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은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조건이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누락채권 재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신청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파산의 조건이 맞는지를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 파산 신청했을 때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면 이 제도는 신청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꼼꼼하게 지금도 체크를 하시면서 해주고 있다. 다만 누락됐기 때문에 뭐 새롭게 소송당하고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면 편하게 전화 연락 주시고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